네, 오늘의 주제는 돈이 펑펑 새는 우리의 프로젝트 중에 이제 테마 2에 잘못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젝트 관리를 모르는 프로젝트 관리 조직이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 조직이 그 제목이 주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발주자나 수주자나 이러한 그 감독 기관 등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사업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업 추진팀이 있는데 그 사업 추진팀은 사업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프로젝트 관리를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사업 관리 같은 경우 사전 관리 중심의 업무가 돼야 되는데 사후 관리 업무가 중심이 돼서 수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업 관리팀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수명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수행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작성하는 산출물이 수행 계획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수행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그거에서 계획이 수행돼야 되는데 보통 감리나 사업단의 지시에 의해서 수행되더라 하는 거고, 사업 관리를 거의 항상 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간 보고하는 그날만 사업 관리하는 느낌? 그런 걸 봤었고, 그 다음에 문제나 이슈가 없는 그 사업은 없어요. 대부분에. 그래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나 이슈의 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남들은 이걸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나 이슈는 결국 프로젝트 후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PMIS 기능의 문제도 있었고, 사업관리팀이 대개 보면 인원이 한 2명도 안 되는 데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조차도 그냥 자기네 그냥 직원 중에서 고른 거죠. 예를 들면 사업관리 지식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그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프로젝트 관리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프로젝트 관리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해 보면 1990년대에 유행했던 그 포트 CPM 정도를 프로젝트 관리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설 현장 위주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러한 그 지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납기 중심이라든가 간트 차트 중심, 그다음 활동이나 진척 관리 정도를 하는 그러한 거를 가지고 이게 다 프로젝트 관리 전부인 줄 아는데, 최근에 프로젝트 관리 그 지식의 범위는 앞서서 얘기했던 납기 준수 말고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부터 걸려 들어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라든가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 진척 관리를 통한 사업 진단 및 예측 관리라든가 프로젝트의 건전성이나 이렇게 안전성 등을 포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 10개 관리 영역을 이제 전부 다 망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거는 일정 관리 중심의 그 프로젝트 관리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2000년대 오면서 세상이 이제 복잡해지고 프로젝트가 융합 프로젝트라든가 IT 관련 프로젝트들이 다 포함되면서
이제 범위 관리, 의사소통 관리, 뭐 특히 이제 위기 관리, 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전체적인 수명 주기에 맞춰서 착수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39개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또는 사업을 수행을 하면 이제 항상 발주사하고 수주사하고 이제 감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주사는 요구사항을 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행사는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거고, 그 감독기관은 이제 이 요구사항이 이행됐는데 과연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제 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프로젝트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 눈에 보면 발주사는 자기네가 할 것만 해요. 예. 수행사는 뭐 수행사도 자기네 할 것만 해요. 예. 그 다음에 그 감독기관도 자기네 할 것만 해요. 감독기관도 이게 지금 제가 순서를 바꿔 잘못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들은 전혀 우리가 지금 전혀 커버되지 않지 못하고 있는 게, 결국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좋은 추억을 못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프로젝트 중반에 다양한 문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발주사가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고, 감독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행사가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이 영역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 팀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발주사, 이 갑이죠. 그 다음에 수주사, 이 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기관은 이제 병이 되는데, 서로 이제 요 사이에서 내가 갑인데 너희들이 갑이 뭐 해봐야 만드는 건 난데, 이건 을이죠. 야, 그럼 네가 아무리 해봐야 내가 감독 안 해주면 안 되라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 프로젝트는 100% 성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KSA, ISO 21500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 부처나 이 관련 기업들이 이걸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국가 표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발주사든, 그 다음에 수주사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든,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서 착수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고, 그걸 했다는 확인을 하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서 수행될 경우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97 내지 100%에 이르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여기에 각 우리가 수명 주기 단계마다 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그 관리 영역에서 수행해야 될 KSA, ISO 21500 우리나라 국가 프로젝트 관리 국가 표준 프로세스의 39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그러면 사람들이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또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해서 만든 거거든요. 성공을 위한 사업관리 10개명, 뭐 프로젝트 관리 10개명이라고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관리가 사업을 리드하자. 자꾸 사업을 하는데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사업관리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일 해야 되는 게 계획서로 나와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자. 그 다음 사업관리는 현 시점보다는 2개월 앞의 상황을 보고 사업을 관리하자. 알량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보지 말고 2개월 앞을 보고, 오늘이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4월 8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 관리를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담당자로 한 6월 8일이나 7월 8일에 일정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업 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수행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앞서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절차에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 단계에서 해야 될 일,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아까 착수 단계에서 해야 될 일, 계획 단계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될 일. 그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미리 계획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관리라는 말을 썼고요. 문제나 이슈가 있으면 빨리빨리 등록을 하고 해결해야 돼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정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적정 시점에 해결을 해줘야 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리스크 정의한다고 해가지고 리스크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관리에 진짜 정확한 PMIS를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실무형 사업관리 지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제 9편으로 이제 제가 잘못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를 전부 마칠 텐데요. 실제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자문을 맡거나 아니면 제가 PM을 수행했거나 아니면 PMO를 수행하면서 겪은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일부 잘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이거보다도 더 형편없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이 의견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좋은 이해 바라고요.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을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제가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그 9번째 시간으로 이 모든 잘못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